오늘은 어디 가세요? 검수 의뢰가 들어와서 검수를 해보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는 궁뎅이가 이쁜 G80입니다. 이건 이제 구형 아니에요? 구형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긴 했어요. 사실상 이것보다 조금 더 예쁘게 나온 게 있기는 한데요, 큰 차이가 없어서 같은 세대인 RG3 그냥 G8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직 신형이에요. 시세는 어떻게 돼요? 3년 정도 됐고요. 3만 킬로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한 4,500만 원 정도쯤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감가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았냐, 왜 이런 차를 추천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신차가가 5,9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 중반 정도가 감가가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만 3년 3만 킬로, 1년에 만 킬로만 타도 1년에 500만 원씩 감가가 되는 어마무시한 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차에서 사실 이 정도 감가를 보여주는 건 이런 제네시스 라인, 뭐 G90, G80 대형차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는 하는데요, 왜 비싸냐, 중고차는 가성비로 막 반값 두드려 맞고 막 50% 할인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고장이 나도 문제가 생겨도 AS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 AS가 가능하지만 사실 3년에 3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은 고장이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작사 결함이 아닌 이상 고장은 사실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신형 G80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네. G80은 고질병이 뭐가 있어요? 신형 RG3로 풀체인지로 변경이 되면서요, 고질병이라고 아직 보고가 된 사례는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DH랑 G80 같은 구형 바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체인 카바 누유라든지 미션, 솔레노이드 밸브 바디라든지 아니면 프로펠러 샤프트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출고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블루엔즈,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리콜이나 사전 점검으로 업그레이드를 받거나 AS를 받거나 웬만큼은 다 개선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고질병은요, 이게 한 5년에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해서 보증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한 6년 7년 차쯤 되면 많은 분들이 타던 게 갑자기 우두두두둑 막 다 고장이 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수리비로 좀 많이 썼어요, 이런 게 좀 공론화가 돼야 고질병이다 라고 하면서 기준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차량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없는데요, 1년 2년 정도만 기다리면 보증기간이 끝나는 차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고질병에 대한 이슈가 좀 있으면 정리해서 또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를 검수를 해봐야 되니까요, 고객님한테 또 사진을 좀 많이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외관이랑 실내 먼저 보고 시운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위험이 있네요. 근데 이런 거는 고객님한테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클리닝하고 나서 고객님한테 차량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도는 좀 많은 편이고 사실 3만 킬로밖에 안 타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차 상태가 그냥 깔끔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오산이었습니다. 키로수가 짧고 연식이 좋아도 차량 상태는 복불복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꼭 점검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이랑 실내 검수는 끝났고요,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시운전이랑 리프트업 해보러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이 차량은 구형에 비해서 승차감은 어때요? 승차감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졌다? 경쾌하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구형 G80은 좀 묵직하게 대형 세단처럼 막 눌러주면서 간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이 차량은 그랜저 비슷한데 좀 더 고급진 그랜저? 경쾌하면서 제 운전 스타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끔 가다가 G80이면 대형 세단이라 너무 크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달, 두 달 정도만 타시면 차폭감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 4기통이라고 하는데 네. 엔진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대형차에 4기통을 집어넣어놨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력이 300마력 정도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력은 모자람은 없어요. 서킷 가실 건 아니잖아요, G80 타고. 그렇기 때문에 공도에서 밟거나 추월하거나 할 때는 절대 모자른 힘이 아니다, 이 정도 힘도 차고 넘쳐요. G80에서 300마력을 다 뽑아서 쓰실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기통도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G80 살 때 빠지면 안 되는 옵션은 뭐예요? 요즘에 이제 제네시스 라인들 있잖아요, G70, GV70, GV80, G90 다 할 거 없이 파퓰러 패키지는 웬만하면 다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중고차 시세에도 파퓰러 패키지가 안 들어가고 깡통 차량들 있죠, 그런 거는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파퓰러 패키지가 있는 차량들보다 감가율이 더 심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딱 파퓰러 패키지만 들어갔어요. G80에서는 좀 시그니처 같은 옵션이기 때문에 10대 중에 9대는 거의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옵션 선택하실 때 뭐 물론 파퓰러 패키지도 중요하지만 나는 사실 전자계기판에 대한 욕심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전자계기판은 사실 없어도 된다 하시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필요 없다 하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친구도 대형차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만 추가한다든지, 나는 혹시나 사운드가 좋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뭐 사운드 옵션, 그런 식으로 각자 용도에 맞게끔 필요한 옵션을 추가를 하나하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G80은 패밀리카로는 어때요? 패밀리카로도 좋은데요,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분들은 파퓰러 패키지에 뒷자리 컴포트 옵션 1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뒷자리에 다기능 암레스트, 뒷자리 수동 커튼 있죠. 그리고 뒷자리 이제 후면 전동 커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게 필요하시다 그럼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 있는 걸로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을 좀 많이 모신다, 통풍 시트랑 전동 시트, 혹시나 전동 커튼을 원한다 그러면 뒷자리 컴포트 2 옵션으로 들어가면요, 옆에 사이드도 수동이 아니라 전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뒷자리에도 전동 시트가 달려서 각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옵션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때 내 아들 성공했구나, 내 딸내미 성공했구나, 이게 인식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고급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패밀리카로서 잘 활용도 있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표를 한번 보면요, 뒷자리 컴포트 옵션 2는 거의 250만 원 정도입니다. 비용이 좀 많이 부담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추가 옵션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차량들을 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G80은 다이얼 변속기로 변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다, 기어 봉 어디 갔냐,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이 되면 또 괜찮습니다. 다이얼 변속기든 뭐 버튼식 기어 변경 방법이든 타보면 다 익숙해지고 문제 없으니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G80 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사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고 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저희 정비거래처 102 게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가 리프트에 다 떠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자리 나는 대로 바로 한번 띄워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차량 상태는 어때요? 워낙 얼마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깔끔하죠. 근데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쪽에 와보시면 이렇게 언더커버가 찢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쪽 부분을 쫙 밀어서 꺾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하체 부품들이 막 긁히거나 이런 건 없어서 주행하시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도 케이블 타이로 이상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리를 해서 고객님한테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범씨, 네, 근데 G80은 네. AW 있는 거에 좋지 않아요? AWD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제네시스 라인들은 대부분 다 후륜 구동 기반인데 사륜이 굳이 필요하냐 하면은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려요. 특수하게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다, 눈이 좀 많이 오는 지역이다 그러면 사륜이 꼭 필요하겠죠. 하지만 뭐 일반적인 서울 경기권에서는 사실상 뭐 사륜은 굳이 필요한 옵션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차도 후륜인데 저는 사실 눈길에 막 미끄러져 보려고 해봤거든요. 차가 너무 잘 잡아줘서 미끄러지질 않아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륜이라는 것 자체가 앞뒤 양옆 모두 바퀴가 굴러간다, 구동이 전달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쪽 보시면 앞쪽에는 등속 조인트가 없죠. 앞바퀴는 뒷바퀴가 밀어주는 거에 따라가는 바퀴고요, 뒷바퀴가 굴려주는 후륜 구동 방식 차량입니다. G80이 E클래스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일단 G80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독일의 기술력, 뭐 벤츠의 뭐 하차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벤츠 쪽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냥 좀 컴포트하게 정비 편의성도 좋고 정비 수리성도 좋고 수리비도 굉장히 저렴하고 무난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급 세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먹어주지 않나 하시는 분들, 무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 G80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을 두고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G80을 좀 더 선호를 하고요, 취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E클래스가 나쁘다, G80이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영범씨,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대형 세단은 유지 비용이 비싸지 않아요? 유지비가 좀 많이 비싸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500만 원씩 감가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재정 능력이 되시는 분들,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이 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2500cc급 터보 엔진인데도요 4기통이잖아요. 연비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시지만 차 무게가 거의 2톤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초에 뭐 국산 브랜드라고 해서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누유 하나만 고치려고
준다고 해도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감가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이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계속 질문만 하셔가지고 지금 차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사진 좀 찍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오늘 하체 점검은 끝났고요. 고객님한테 보내드려야 될 하체 사진을 좀 촬영을 하고 차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G80 RG3에 대해서 검수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차량으로 검수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